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만 멍하니 보고 계시진 않나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건 아는데, 씻어야 하는 것도 아는데, 몸이 마치 물에 젖은 소미불처럼 무거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은 그런 기분. 아마 속으로는 계속 자책하고 계실 겁니다. 아, 나 진짜 왜 이렇게 게으르지? 남들은 갓생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의지박약일까? 자, 오늘 그 착각부터 완전히 깨부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힘든 건 여러분의 정신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아주 냉정하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러분의 뇌가 파업을 선언한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흔히 멘탈이 무너지면 정신력으로 버텨, 의지로 이겨내 라고 말하죠. 그런데 뇌과학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위장병이 나서 소화가 안 되는데 위장아, 의지를 가지고 소화시켜 라고 소리치는 거랑 똑같거든요. 뇌도 위장이나 심장처럼 하나의 장기일 뿐입니다. 고장이 났으면 의지가 아니라 수리를 해야죠. 우울, 불안, 분노, 무기력, 이런 감정의 늪에 빠졌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으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요. 하지만 장담하건대 늪에서 허우적댈수록 더 깊이 가라앉을 뿐입니다. 뇌가 이미 부정적인 회로로 고착되어 있을 땐 생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밖에서 누군가 던져준 단단한 밧줄을 잡고 당겨야 합니다. 오늘 제가 그 밧줄 8개를 여러분 손에 쥐어드릴 겁니다. 그냥 듣기 좋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스탠퍼드 뇌과학연구소와 최신 행동심리학이 검증해낸 오륜한 뇌를 강제로 리부팅하는 8가지 물리적 버튼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감정에 질질 끌려다니는 무력한 피해자가 아니라 내 기분을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아주 능숙한 조종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이제 뇌를 해킹하러 가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보죠. 살다 보면 진짜 머리뚜껑 열리는 순간 분명히 옵니다.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로 트집을 잡으며 내 자존심을 긁을 때, 꽉 막힌 도로에서 얌체 운전자가 내 앞으로 훅 끼어들 때, 얼굴이 확 달아오르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지르거나 뭘 부수고 싶은 그 순간, 이때 우리 머릿속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 뇌 안쪽 깊은 곳에는 편도체라는 아주 작은 아몬드 모양의 부위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뇌의 비상벨입니다. 화가 나거나 위험을 감지하면 이 편도체가 미친 듯이 울립니다. 비상, 비상, 싸우거나 도망쳐 하고요. 문제는 이 비상벨 소리가 너무 크면 우리 뇌의 CEO이자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그냥 셧다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편도체 납치라고 합니다. 이미 CEO가 납치됐는데 참아야지, 이성적으로 생각해야지가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의지력이 아니라 뇌를 속이는 교묘한 해킹 기술입니다. 첫 번째 버튼,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는 숫자를 거꾸로 세세요. 그냥 하나, 둘, 셋 세는 건 소용없습니다. 너무 쉽거든요. 우리 뇌는 화내면서 숫자 세기 정도는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뺄셈입니다. 100에서 3씩 혹은 7씩 빼면서 세는 겁니다. 100, 97, 94, 91. 이게 왜 효과가 있냐고요? 우리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씁니다. 그런데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과 복잡한 연산을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할 만큼 에너지가 넉넉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억지로 뺄셈을 시도하는 순간 뇌는 당황합니다. 개선해야 하네? 이성 담당 전전두엽 다시 켜. 혈류가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강제로 이동하게 됩니다. 전전두엽에 불이 들어오는 순간 편도체의 비상벨은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3초에서 5초면 충분합니다. 이건 마법이 아니라 뇌의 에너지 배분 원리입니다. 자, 그럼 화나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미칠 것 같을 땐 어떡할까요? 내일 당장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큰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고 손발이 차가워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공황 상태. 이럴 때 진정해, 쫄지 마 라고 스스로를 다그쳐봤자 심장은 더 뜁니다.
이때 눌러야 할 두 번째 버튼, 바로 찬물 세수 혹은 호흡 조절입니다. 이건 우리 몸에 숨겨진 아주 원초적인 본능을 이용하는 겁니다. 포유류 잠수 반사라는 건데요. 돌고래나 고래 같은 포유류들이 물속 깊이 잠수할 때 산소를 아끼기 위해 심박수를 늦추는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도 남아 있습니다. 아주 차가운 물이 눈 주변과 코에 닿으면 우리 뇌는 착각을 합니다. 물속이네? 숨 참아야 하니까 심장 천천히 뛰게 해. 순식간에 교감신경의 흥분이 가라앉고 심박수가 강제로 떨어집니다. 세수할 상황이 아니라면 차가운 물병을 눈가에 대고만 있어도 효과가 있습니다. 만약 물도 없다. 그렇다면 호흡을 조절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내뱉는 숨입니다. 들이마시는 숨은 교감신경 X를, 내뱉는 숨은 부교감신경 브레이크 자극합니다.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아주 길게 후 하고 뱉으세요. 날숨을 길게 뱉는 행위 자체가 뇌에게 보내는 가장 강력한 안전 신호입니다. 자, 급한 불은 껐습니다. 이제 진짜 문제. 만성적으로 눌러붙은 곰팡이 같은 무기력증을 해결해 봅시다. 자는 게 재미가 없다. 내 인생이 꽉 막힌 것 같고 답답하다. 이럴 때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보통은 누워서 걱정만 하거나 유튜브를 보며 현실을 도피하죠. 이럴 때 가장 먼저 기계적으로 눌러야 할 세 번째 버튼은 바로 방청소입니다. 아니 지금 힘들다는데 무슨 청소 타령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꼰대 잔소리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건 심리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무기력함의 본질이 뭔지 아세요? 바로 통제감 상실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느낌이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 방, 내 책상을 보세요. 쓰레기가 굴러다니고 옷이 쌓여 있다면 그건 내 마음속 혼란이 그대로 현실에 투영된 겁니다. 시각적으로도 나는 내 공간조차 통제 못하는 사람이라는 패배감을 계속 주입하는 거죠. 이때 몸을 일으켜 쓰레기를 버리고 책상을 닦아보세요. 환경이 깨끗해지는 걸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뇌는 아주 중요한 신호를 받습니다. 아, 내가 움직이니까 세상이 변하네? 내가 내 환경을 통제할 수 있구나. 이 작은 자기 효능감이 뇌의 도파민을 찔끔 분비시킵니다. 그 작은 도파민이 멈춰버린 여러분의 인생 엔진을 다시 돌리는 점화 플러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울증이 심하거나 번아웃이 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힘도 없잖아요. 청소는커녕 씻기도 싫은데 무슨 소리냐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네 번째 버튼. 딱 2분만 하자고 뇌를 속이는 기술입니다. 우리 뇌는 변화를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대청소를 해야지 라고 마음먹는 순간 뇌의 편도체는 그걸 거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도망갈 핑계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귀차니즘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아주 작게 하찮을 정도로 줄여보세요. 청소? 아니야. 그냥 쓰레기 하나만 쓰레기통에 넣자. 설거지? 안 해. 그냥 컵 하나만 물에 헹구자. 딱 2분도 안 걸려. 이렇게 아주 작은 제안을 하면 뇌는 방심합니다. 에이, 그 정도야 뭐. 위험하지 않네. 하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일단 시작하면 벌어집니다. 심리학에는 자이가르닉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뇌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을 보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컵 하나만 씻으려고 했는데 물을 묻힌 김에 그 옆에 그릇도 씻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설거지를 다 끝내게 됩니다. 시작의 저항을 없애는 것. 이것이 무기력을 탈출하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우울할 때 떡볶이, 마라탕, 초콜릿 이런 거 퍼붓지 마세요. 5번째 버튼. 우울할수록 단백질과 채소를 약처럼 드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행복이 머리에서 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90% 이상은 뇌가 아니라 장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릅니다. 우울하다고 정제 탄수화물과 설탕을 때려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혈당이 급격히 치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옵니다. 이때 우리 감정도 같이 곤두박질 칩니다. 짜증나고 더 우울해지죠.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아니라 뇌와 장의 만성 염증일 수 있습니다. 나쁜 연료를 넣으면 차가 고장나듯 나쁜 음식을 먹으면 뇌가 고장납니다. 오늘 한 끼는
나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대접해주세요. 그게 바로 우울증 약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잊고 싶은 나쁜 기억, 트라우마가 자꾸 떠올라 괴롭다면 6번째 버튼, 30분 이상 앞으로 걸으세요. 그냥 산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와 시각적 흐름입니다. 우리가 걸을 때 풍경이 내 옆을 스쳐 뒤로 지나가죠. 이걸 optic flow라고 합니다. 이 시각적 자극은 뇌의 공포센터를 진정시키고 뇌의 좌우 방구를 번갈아 자극합니다. 이건 실제로 정신과에서 트라우마 환자를 치료할 때 쓰는 EMDR, 안구운동, 민감소실 및 재처리요법과 원리가 같습니다. 방구석에 가만히 앉아서 고민하면 생각은 고인물처럼 썩어 들어가지만 걸으면 뇌의 회로가 순환하면서 엉킨 감정의 매듭이 풀립니다. 걸으면서 해결하지 못할 고민은 없다 라는 말. 그거 철학적인 말이 아니라 뇌과학적인 팩트입니다. 이제 멘탈 관리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며 고통받습니다. SNS를 켜면 다들 명품에, 해외여행에, 오마카세, 세상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방구석 쭈구리 같습니다. 질투가 나고 내가 너무 초라해서 견딜 수가 없죠. 그럴 땐 7번째 버튼, 과감하게 스마트폰을 끄고 책을 읽으세요. SNS는 타인의 하이라이트 장면과 나의 비하인드 장면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필패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죠. 이걸 상배적 박탈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독서는 다릅니다. 책을 읽는다는 건 저자의 깊은 내면과 만나는 과정입니다. 책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뇌, 실패, 그리고 극복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TP 있는 독서를 하면 메타인지 능력이 올라갑니다.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고 나만 힘들어 라고 생각하던 좁은 시야에서 벗어나 한 발짝 떨어져서 나를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 겉으로 화려해 보이는 저 사람들도 다 각자의 지옥이 있구나. 인간은 누구나 불안하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비교의 기준이 타임에서 어제의 나로 바뀝니다. 열등감 치료제는 좋아요가 아니라 활자 속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심각한 고민 때문에 며칠째 끙끙 앓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8번째 버튼, 만사 제쳐두고 일단 주무세요.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뇌과학적으로 가장 생산적인 해결 과정입니다.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자는 동안 그 정보를 정리합니다. 특히 꿈을 꾸는 렘 수면 단계에서 우리 뇌는 아주 놀라운 작업을 합니다. 낮 동안 겪었던 사건에서 부정적인 감정에 찌꺼기는 씻어내고 사건의 핵심 정보만 장기 기억으로 저장합니다. 어제 저녁엔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수치스러웠던 일도 푹 자고 일어난 아침엔 뭐 별거 아니네. 한번 수습해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잠은 신이 우리에게 선물해준 최고의 망각제이자 최고의 문제 해결사입니다. 고민이 깊을수록 억지로라도 눈을 감고 뇌를 오프라인 상태로 만드세요. 내일 아침의 뇌는 오늘 밤의 뇌보다 훨씬 똑똑할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마치며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진화심리학적으로 우리 인간의 뇌는 원래 긍정적인 것보다 부정적인 것에 10배 더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원시 시대엔 꽃향기를 맡는 것보다 덤불 속 맹수 소리를 듣는 게 생존에 유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불안하고 걱정이 많고 자꾸 나쁜 생각만 드는 건 여러분이 약해 빠진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생존하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일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제발 힘들게 버티고 있는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당신은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자, 오늘 뇌를 리부트 8가지 버튼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 하려고 애쓰지도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끄고 나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지금 화가 난다면 숫자를 세세요. 우울하다면 배달앱 끄고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해서 드세요. 무기력하다면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물 한 잔만 드세요.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몸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행동이 감정을 통제합니다. 이건 뇌과학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의 뇌는 생각보다 단순해서 여러분이 행동하는 대로 믿기 시작할 겁니다. 아, 내 주인이 이제 좀 살만한가 보다 하고요. 오늘부터 이 8가지 버튼 중 하나라도 눌러보신다면 내일의 당신은 분명 오늘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조금 더 평온해져 있을 겁니다. 부디 당신의 뇌가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당신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지친 마음의 작은 위로와 힌트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줄 든든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